볼트미터 개발에 대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카소 요소를 이용해서 픽처 인터페이스 컨슘 애브스트랙 요소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짠 코드 몇 줄 안 되고 단순하지만 이 코드를 보면 구조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조적인 코드는 핵심적인 함수, C 언어에는 메인 함수인데 아두이노 보드에는 셋업 함수가 됩니다. 자, 셋업하고 루프 함수. 속에 들어가는 코드가 짧은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셋업 함수에는 코드 딱 한 줄, 루프 함수에는 코드 세 줄 딱 들어갔으니까 짧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많은 기능들은 셋업이나 루프가 호출하는 함수에서 구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는 구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하기가 좋고, 그리고 함수들이 분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init 볼트미터 함수부터 구현을 해 볼게요. 자, 이건 전압계를 초기화를 하는데 전압원, 그 전압을 내가 입력을 받는데 핀 배열표를 보면 D0, D1은 시리얼에 대한 거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가 명시적으로 표현하려고 쓴 거지 내가 특별히 코딩할 건 없어요.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A0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내가 볼트미터가 어떤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됐는지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볼트에 대한 포트라고 해서 인트로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 바깥으로 변수를 뽑게 되면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라서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캡슐화, 보호막이 없는 상태니까 좋은 코딩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는 전역 변수로 해놓고 나중에 이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보호막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전역 변수를 초기화하는 게 init 볼트미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n 볼트 포트를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 하려고 하면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init 볼트미터는 입력이 없다 라고 했지만 설계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네. 그럼 바꾸면 됩니다. 대신에 협업하고 있다고 하면 협업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int로 포트 정보를 받습니다. 이 포트는 n포트라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init 볼트미터를 호출하는 함수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 호출하는데 자, 우리 코드에서는 A0가 아날로그 포트 이름이기 때문에 A0를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A0는 내가 정의하진 않았는데 아두이노 개발 환경 스케치 언어에서 이미 정의를 하고 있는 정수 변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돌아가는지 한번 컴파일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 없이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코드 개발할 때 컴파일을 자주자주 하세요. 컴파일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두이노 보드가 입력을 받았으면 출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출력은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정의가 된 변수가 있습니다. 시리얼이라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를 시작만 해주면 됩니다. 시작은 begin으로 하고 보통 9600을 넣어주죠. 여기는 9600이 의미하는 바는 아두이노 보드와 PC가 통신할 때 1초에 9600비트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비트를 9600번 1초에 보내겠다는 뜻이라서 얘를 그냥 여기다가 적어 넣게 되면 init 볼트미터에 대한
이 설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뭐 코드 두 줄 간단하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셋업에 그냥 넣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 코드를 구조화하는 측면에서는 따로 빼서 함수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날로그 볼트에 대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컴파일을 위해서 리턴 제로를 했지만 실제로 리턴 제로를 하면 안 되고 아날로그 포트에 접근해서 읽어줘야 되겠죠. 자, 아날로그 포트에서 접근해서 읽는 함수는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읽으려고 하면 포트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정의했으니까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인트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얘는 mvolt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리드가 동작하는 특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모든 함수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함수에 대한 목록표를 봐야 되는데 아두이노 웹사이트에 가면 랭귀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런 랭귀지 레퍼런스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지원하는 스케치 언어가 지원하는 내장형 함수가 여기에 다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수형도 다 있고요. 이걸 참고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아날로그 리드죠. 아날로그 리드라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함수에 대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잘 보면 함수 이름은 아날로그 리드입니다. 아날로그 리드. 자, 아날로그 리드로 이제 되어져 있고 얘는 특성을 보면 우리가 쓰는 건 우노보드죠. 그러니까 5V로 동작을 하는 거고 아날로그 포트는 A0에서 A5까지 쓸 수 있고 자, 디지털로 바꿀 때 해상도 이 비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정확하게 전압을 검출할 수 있는데 10빛으로 이제 검출한다는 뜻입니다. 10빛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0에서 1023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도 보고 리턴 값도 보는데 리턴 값은 in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 구조에서 보면 아날로그 리드는 pin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포트 번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아날로그 포트 번호는 이미 정의된 것처럼 A0부터 A5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걸 알기 때문에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가서 이 코드를 보면 자, 내가 읽고 싶은 포트 번호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리드 얘는 내장 함수니까 내가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은 볼트로 오게 되는데 자, 얘는 조심할 부분은 리턴 값은 0에서 1023까지입니다. ADC의 해상도가 10빛이기 때문에 0에서 1023까지 나옵니다. 근데 1023이 들어오면 5V인 거고 0이 들어오면 전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걸 선형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형 변환을 코드를 직접 짤 수도 있겠지만 아두이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원래 랭귀지 레퍼런스로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맵은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요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요 맵 함수를 보면 맵 함수가 하는 역할은 1차 함수끼리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문법 구조 한번 봅시다. 문법 구조 보면 자, 여기는 입력을 넣어주는데 from to가 있습니다. 요런 변환 관계에서 요런 변환 관계로 간다는 겁니다. 얘는 자, from low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to low로 가는 거고요. from high는 to high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형 관계니까 low는 low로 가고 high는 high로 가는데 from에서 to로 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맵 함수 사용법을 보면, 자, 내가 입력으로 받은 거를 넣어주는데, 자, 해상도가 10빛이라 했으니까 0부터 1023까지 변하는데, 그때 값은 내가 예를 들어 0에서 255까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비례 관계를 가지고 값은 밸류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랭귀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지원하는 여러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0에서 1023을 0에서 5V로 바꾸는 게 필요하니까 맵을 이용해서 nV를 넣어주고 0에서 1023까지 가는데 0에서 5까지 가는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얘는 더블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리턴 값은 이제 0 대신에 볼트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확인했는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이 맵 함수는 리턴 값이 더블이 되면 좋은데 더블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리턴 값은 맵으로 된 값이 가긴 하는데 이 값은 int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구현된 코드를 보면 long으로 돼 있긴 한데 long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더블로 받아봐도 소수점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뭐 고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코드를 구현을 해본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없는 거는 항시 확인을 하고, 자, 이게 다 됐으면 두 번째 함수, 자, 우리 설계도에서 두 번째 함수 구현이 끝났고, 자, 마지막 함수는 볼트 값을 시리얼로 바꾸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시리얼에 보면 문자를 써주는 함수가 이미 존재합니다. print line 함수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볼트라는 더블을 넣으면 객체 저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문자열로, 소수점 있는 문자열로 바뀌어서 시리얼 포트 통해서 PC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이건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뭐 편할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전압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압계에 적절한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해주는 게 이 코드의 업그레이드 특성, 유지보수 측면을 보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serial print line을 하면 한 줄씩 시리얼로 적어준다는 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여기에 다시 이름을 표시해서 bolt to serial이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서 여기에 있는 설계 도면대로 좀 구조화된 전압계로 한번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에러가 없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자, 컴파일해서 에러가 없다고 하면, 자, 내가 짠 이 스케치를 아두이노 보드로 올려야 됩니다. 아두이노 보드로 올리는 건 업로드 기능입니다.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로 내가 짠 이 스케치가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아두이노가 이제 셋업을 한번 호출하고 루프는 계속 호출하면서 구동이 됩니다. 자, 구동되는 결과값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의 오른쪽 편에 보면 그 시리얼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3이라는 값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여기에 아두이노 보드가 있죠. 아두이노 보드 이 부분을 보면 3.3V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3.3V에 있는 선을 따서 여기 아두이노 보드 이름을 읽으면 A0라고 하는 알파벳이 보이는데 그쪽으로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선을 연결하면
3.3V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출력이 돼야 되는데 3.3V가 출력되지는 않고 3이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우리 코드에서 이 맵 함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맵 함수는 정수를 읽어서 선형적으로 비례관계로 정수를 출력을 하니까 원래는 3.3V가 나와야 되는데 3.3V가 아니고 자리가 버림이 돼서 소수점은 버림이 돼서 3.3에 버림을 한 3이 이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시리얼 모니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리얼 모니터 할 때 통신이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 보드가 보내는 비트 수하고 PC가 받는 비트 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9600을 PC에서 받기 때문에 보낼 때도 9600을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짠 코드가 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수점 자릿수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산 수학 같은 게 이제 필요해지는데, 자, 매핑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10을 곱하고 만약에 10을 나누는데 나눌셈은 그냥 정수로 나눌셈이 되면 안 되니까 얘를 더블로 바꾸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하면 컴파일 에러는 없을 거고요. 자, 얘를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에서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전압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소수점 첫째 자리가 나왔죠. 자, 이거를 한번 보면서 이 코드를 보면 원래 5를 줘야 되는데 10을 곱했습니다. 10을 곱했는데 다시 10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산수 관점에서 보면 하나만한 일이죠. 여기 10을 곱하고 다시 여기 10을 나누면 하나만한 행동이긴 한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달라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 여기는 정수 처리인데 이 정수 처리된 걸 실수 더블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은 산수하는 것처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따라서 소수점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0을 곱하면 1000을 나눠주면 됩니다. 산수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면 자릿수가 이 스케치 언어 관점에서는 소수점 3자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다 됐으면 다시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 완료돼서 한번 보면 자, 소수점 3자리를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한 ADC 아두이노 보드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ADC 정밀도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자리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소수점이 2자리로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코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앱스트랙 쪽에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 가능하면 코드 개발에서는 숫자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숫자 쓰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9600. 그 다음에 여기도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숫자 그대로 쓰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혹은 협업을 위해서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아두이노는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름 붙일 때는 보통 디파인을 이용을 합니다. 디파인 이용해서 시리얼에 들어가는 속도는 예를 들어 시리얼 레이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96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9600의 의미가
비율, 정보를 전달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9600에 대한 이름을 serial rate로 바꾸게 되죠. 다음으로 여기 100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1000이라는 값은 딜레이에 대한 값이니까 자 내가 딜레이를 정의하는데 단위가 밀리초니까 MS라고 한번 붙입시다. 그래서 1000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요 1000은 여기 있는 1000이랑은 다르죠. 다르니까 이름을 좀 붙여줄 필요가 있는데 전압 측정에 대한 정밀도입니다. 전압 측정에 대한 정밀도라서 디파인을 할 때 볼트에 대한 프레시전 정밀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에러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숫자를 이름으로 바꾸게 되니까 코드 읽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자, 시리얼 포트를 시작하는데 이 시리얼 레이트만큼 시작하라는 뜻이고 자, 매핑을 하는데 정수를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볼트 프리시전만큼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열심히 랭귀지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이산수학도 생각하면서 자 처리는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 코드를 보면 알아먹기 힘듭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함수 이름을 보니까 얘는 아날로그 전압을 읽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더 파고 들어갈 때 매핑을 했었지? 매핑할 때 얘는 정수였는데 더블로 받았으니까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볼테이지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딜레이에 대한 부분도 딜레이 할 때 밀리초로 딜레이 했지 라는 것을 쉽게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숫자 1023하고 05가 있는데 0에서 1023 이라는 거는 0은 뭐 바꿔줘도 되는데 이건 장치마다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한다고 하면 자 여기 1023을 한번 봅시다. 1023은 ADC라고 하는 장치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ADC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을 얼마로? 1023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ADC의 최대값을 바꿔주는 거고 여기 5는 의미가 뭐였어요? 아두이노 보드에서 ADC가 돌아가는 전압 기준이 5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define으로 붙이는데 ADC의 볼트의 맥스가 됩니다. 얘는 5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DC 볼트의 맥스는 5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꾸어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했던 거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다 붙여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다시 보면 컴파일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컴파일해서 문제 없었고 업로드 했을 때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로 코드 개발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놓고 보면 정상적으로 전압이 출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카소 요소를 이용해서 코드를 더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